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이 오늘 또 위안화에 대해 평가 절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사흘 연속 내려진 조치인데요. 3일 동안 5% 가까이 위안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위안화 사태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사흘째 위안화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고된 수준일까요? 오늘도 뭐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만. 시장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이렇게 예상까지 하진 못했다. 그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제 첫날 내릴 때도 상당히 놀랄 만한 조치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어요. 예.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 내리는 폭이 네. 처음 첫날은 1.86, 예. 둘째 날이 1.62, 오늘은 1.11이거든요. 네. 합이 그러면 5% 가까이 합이 내리는 거죠? 4.66인데요. 네. 그러면 3일 연속 내려가도 충격은 있지만 예. 그 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폭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사흘 연속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충격적인 이런 그럼요. 평가 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세우는 배경은 원래 이제 수출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네.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자기들이 고시하는 환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이 1달러당 6.4 위안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원화 가치가 낮은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상당히 괴리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한 1.5%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네. 걸 지금 와서는 그걸 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것도 있겠지만 워낙에 지금 중국의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예. 내수도 시원찮고 하니까 경기를 환율 정책을 통해서 살려보겠다라는 것이 내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을 좀 더 돕기 위한 조치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그 IMF가 예. 네. 스페셜 인출권이라고 하는 STR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달러화,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유로화 4개 통화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자기들끼리 비율을 정해서 가치를 정하는데 위안화가 거기 5번째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거기 들어가려면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환율이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여태까지 잘 반영을 못 해봤으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많이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건데 네. 중국 당국도 이렇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너무 빨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어제는 좀 많이 개입을 해서 좀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이 G2 국가인 만큼 이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요동을 쳤는데 네. 오늘도 처음에는 좀 급락했다가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지금은 오르고 있어요. 예. 코스피가 0.38% 올랐고 코스피 약간씩 좀 오르고 있죠. 코스닥은 1.46%나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꼭 이런 게 벌어지면 네. 이게 뭐 수혜주가 어디고 또 뭐 그렇죠. 뭐 나쁜 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공포심만 빼면 호재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백화점 예. 이런 데가 보니까 거의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흘째 벌어지는 그 조치 자체는 충격적인데 충격의 여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좀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고요. 네. 환율도 보니까 어제는 10원 이상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한 8원 정도 지금 현재 보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당국이 상당히 개입을 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아시아의 증시라든지 금융시장도 네. 상당히 생각보다는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조정받는 모습인 뭐 것 같고 그런 우리 것도 환율은 있겠고요. 그렇고 이제 환율은 뭐 같이 동조 현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달러화에 대해서 위안화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동조해서 한국의 원화도 같이 동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오르면 네. 또 희비가 업종별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네. 업종별로 어떻게 좀 우선 업종별로 갈리는 좀 겁니까? 예. 괜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특히나 이렇게 봐야죠. 전 세계 국제 시장에서 우리하고 중국이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출 상품을 놓고 일본도 경합하는데 네. 제3국에서 예. 제3국에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합도라는 게 0부터 100인데 예. 그게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평균이 37.4쯤 되는데
중국하고 경합도가 네. 자동차를 그보다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경합하는 게 적은데 예. 자동차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유리하죠. 네. 그렇게 돼 있고 반도체 같은 것도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게 지금 중간재를 수입해다 가공해서 완제품을 파는 게 많은데 네. 그때 중간재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도 보면 90% 이상이 수출인데 네. 예. 일본하고 우리가 만드는 배가 선종이 또 다릅니다. 겹치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저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은 좀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럼 반대로 좀 불리한 주는 어떤 건가요? 불리한 줄은 뭐가 있냐면 철강. 중국이 전 세계에서 철강 한 절반쯤 예. 생산을 하는데 철강 값이 싸지면요. 결국 철근이라든지 예. 그 싸진 게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자가 좀 불리해지고요. 네. 자동차 부품은 우리가 좀 불리해진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저쪽에 가격 경쟁력이 좀 자동차 완제품은 있어서. 유리한데 예, 부품은 부품은 우리가 좀 불리하고. 그렇다고 치고요. 예. 석유화학도 지금 이게 재고가 많습니다. 중국에. 네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저거를 많이 내다가 판다 그럽니다. 예. 그 중국은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암이 좀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위안화 사태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